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는 자동차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종류 알아보기. 우리는 자동차의 종류를 말하기 전에 자동차를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얘기를 할 건데요. 자동차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됨으로 인해서 왜 그 차를 그렇게 부르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 자동차 종류에 대해서 알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는 몇몇 일반적인 자동차 종류에 대해서만 알고 계셨을 텐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다양하게 알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의 모양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각각 그 모양을 왜 그렇게 부르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은 자동차의 모양을 보고 구분하는데 왜 그렇게 구분을 하는지 한번 자동차 형태를 따라 구별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형태로 본 분류 방법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보시면 박스에 의한 분류, 프론트와 백에 의한 분류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박스라는 건 뭐 우리 상자, 네모난 모양 그 형태를 말하는 거겠죠. 자, 첫 번째로 원 박스카가 있어요. 그냥 박스카예요. 그 투 박스카는 뭡니까? 두 가지 박스 두 개가 붙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쓰리 박스카는요. 박스 네 개, 상자 네 개가 붙어서 하나의 자동차 모양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론트와 백에 의한 분류. 자, 프론트와 백에 의한 분류는 뭘까요? 네, 우리 차에서 보면 본넷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트렁크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따라서 달리 부른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프론트를 보고 부를 때 우리 엔진이 있는 본넷 부분은 우리 사람의 코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큰, 긴 이런 애들은 뭐라고 그래요? 롱노즈라고 하죠. 짧은 애들은 숏노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뒤는 우리 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 뒤 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노치백 또는 예, 패스트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노치백 패스백, 롱노즈, 숏노즈 뭐 대충 짐작은 가죠. 뒤에 트렁크가 있는 애들이 있고 없는 애들이 있고 또는 앞에 엔진룸이 정확히 표현이 되는 애가 있고 두리뭉실하게 표현이 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아예 엔진룸이 의자 밑에 들어가 있는 애들도 있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 분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박스에 의한 분류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원 박스카, 투 박스카, 쓰리 박스카 그림과 같이 세 가지의 형태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 알 수 있을 것 같죠? 무슨 내용인지 그림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 원박스카에는 어떤 차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또 투박스카에는 어떤 차를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 자, 쓰리박스카는 어떤 차를 얘기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박스카. 원박스카는 우리가 처음에 말했듯이 엔진룸, 그리고 탑승 공간, 트렁크가 정확히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디 전체가 하나의 상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원박스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스를 제외한 소형 차량 구분에 쓰이는 용어이고요. 이게 하나의 상자처럼 보여서 원박스카를 부르는데 캐버보 스타일의 차량이 여기에 속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엔진룸이 없다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요. 엔진룸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엔진룸은 운전석 아래에 위치해 있고요. 차량 실내와 일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내 공간을 넓게 확보할 수 있고요. 많은 승차인과 짐을 적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사고시 근데 문제가 있겠죠. 전면에 엔진이 나와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면 충돌을 했을 때 엔진룸이 1차적인 충격을 흡수해 주기 때문에 운전자의 데미지가 그다지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원박스카 같은 경우에는 전면이 아무것도 없죠. 전면 충돌을 하게 됐을 경우 그대로 그 데미지가 운전자한테 가기 때문에 사고 시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원박스카를 이제는 단종이 돼서 볼 수가 없고요. 요즘 우리가 이 원박스카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차종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예요? 예, 스타렉스입니다. 스타렉스.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엔진룸이 운전석 아래에 위치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앞으로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1.5 박스형 승합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박스카로 대표적으로 요즘 보고 있는 게 스타렉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투박스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박스카는 원박스카하고 다르게 어떤 특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엔진룸, 탑승 공간과 운전석, 승객 탑승 공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박스카의 장점과 3박스카의 장점을 합쳐놓은 스타일인데요. 이 원박스카에서 단점이 뭐였어요? 전면 충돌 시에 엔진룸이 없다 보니까 충돌 시 발생하는 모든 충격을 다 누가 받아? 여기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투박스카가 원박스카에 비해서 좋은 건 뭐다? 정면 충돌 시 안전성이 높고 짐을 싣는 공간도 넓어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차량으로는 닛산의 큐브, 기아의 소울 또는 레이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투싼, 산타페 뭐 이런 차량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일반적인 이제 해치백 차량으로는 i30 2011년에 생산됐던 11년, 12년도에 잠깐 생산됐었죠. 액센트 위트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3박스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박스카는요. 네모난 상자가 어떻게 세 개가 서로 붙어서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3박스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엔진룸과 엔진룸 그리고 승객석 그리고 짐을 싣는 트렁크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카의 특징은 엔진룸, 탑승 공간, 트렁크 3개의 공간이 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는 차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충돌할 때는 엔진룸이나 트렁크룸에서 충격을 흡수해 주기 때문에 원 박스, 투 박스 카보다 어떻게 안전성이 제일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안전성이 높은 차는 어떤 스타일의 차냐라고 물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차가 뭐다? 3박스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박스카에 해당하는 차량들은 요즘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세단이라고 부르는 차량들. 도어가 4개의 별도의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는 트렁크를 가지고 있는 차량을 우리는 3박스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때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일? 박스에 의한 차량 분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을 뭘로 프론트와 백에 의한 분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의 형태로 본 분류 방법에는 아까 박스가 1개냐 2개냐 3개냐 이런 분류로도 얘기를 하지만 엔진룸이 정확하게 어떤 스타일로 생겼느냐 또는 트렁크가 어떤 스타일로 생겼느냐에 따라서 또 분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론트 모습 그리고 백, 트렁크 뒷면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프론트는 두 가지로 어떻게? 롱 노즈, 숏 노즈라고 얘기를 하고 백의 모습은 뭐? 노치백, 또 하나는 패스트 백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롱 노즈, 숏 노즈를 얘기할 때 왜 롱 노즈, 숏 노즈라고 얘기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롱 노즈. 롱 노즈라고 그러면 앞에 엔진룸이 굉장히 좀 크다, 길다라는 느낌이 여러분들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엔진룸 공간이 긴 디자인의 차를 얘기를 하고요. 길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그만큼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엔진이 뭐 굉장히 크고 마력이 cc가 큰 차량들, 한마디로 고급차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노즈가 긴 디자인의 차량일수록 강력한 엔진을 세로로 배치하는 고급차나 스포츠카에 롱 노즈가 많습니다. 두 번째, 숏 노즈 차량이에요. 숏 노즈 차량은 뭐예요? 말 그대로 그림에서도 좀 느껴지죠? 네. 엔진룸 공간이 매우 짧습니다. 짧은 공간의 디자인 차량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롱노즈하고 다르게 어떻게 숏노즈는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가 잘 되겠지요. 그리고 차가 좀 작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큰 차에 비해서 회전 반경도 좁고 운전자가 운전하기에 굉장히 편한 차량이라는 느낌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숏노즈 차량을 많이 주변에서 보시고 계실 거예요. 경차가 여기 해당이 되겠죠. 노치백. 노치백은 뭡니까? 우리 뒤쪽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롱노즈, 숏노즈는 앞쪽을 보고 얘기를 한 거였다면 노치백, 패스트백 얘는 뒤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렁크 쪽을 보고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의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엔진룸, 탑승 공간, 트렁크 3개의 공간이 구분이 되어 있는 차를 뭐라고 그래? 노치백 차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박스, 3박스 카를 노치백 차량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노치백은 지붕 뒤쪽이 턱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뒤쪽이 턱이 져 있어서 트렁크가 독립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트렁크를 열고 닫는다고 해서 실내에 뭐 찬바람이 들어오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요. 그래서 트렁크 룸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게 뭐다? 노치백이다. 패스트백. 패스트백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요 승객석과 어떻게 돼 있어요? 트렁크가 정확하게 구별이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예, 루프에서부터 트렁크까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완만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패스트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량 실내하고 트렁크 룸이 하나로 된 차를 패스트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붕, 루프에서부터 트렁크 부분 이 끝에까지 떨어지는 이 부분이 완만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어디가 승객석이고 어디가 트렁크다라는 정확한 구분을 하기가 다소 난감하지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뭐라고 그래요? 패스트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치백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 루프하고 트렁크 부분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지요. 구분이 돼 있어서 어디가 승객석이고 사람이 타는 부분이고 어디가 짐을 놓는 부분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요, 차량이 3도어냐, 4도어냐, 2도어냐 이런 거 상관없이요. 간단하게 지붕과 트렁크가 일체형처럼 보이느냐 아니면 지붕과 트렁크가 따로따로 구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자동차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알아보셨습니다. 먼저 하나의 박스처럼 보이면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원박스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엔진 룸이나 승객석이 별도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원박스카라고 한다고 그랬고, 투박스카는 뭐예요? 엔진 룸과 승객석이 분류가 돼 있어서 두 개의 박스가 연결된 모습을 투박스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3박스카는요. 엔진룸, 승객석, 그리고 짐을 싣는 공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원박스카, 투박스카에 비해서 운전자가 상당히 안전성을 확보하기 좋은 차량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박스 형태로 분류하고 나서 우리는 엔진룸이 크다, 작다 또는 뒤 트렁크가 명확하다, 아니다를 놓고 프론트 모습과 백 모습을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론트 모습은 두 가지로 엔진룸이 큰 차량, 작은 차량 해갖고 롱노즈, 숏노즈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에 트렁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됐냐 안 됐냐를 가지고 노치백, 패스트백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를 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동차 종류를 좀 더 세분화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의 종류는 크게 9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단, 외건, 픽업 트럭, 쿠페, 컨버터블, 해치백, SUV, 밴, 리무진 등으로 나누어지고요. 이 중에서 보시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건하고 요 해치백이에요. 외건하고 해치백이 외형상으로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해치백을 외건이라고 얘기하거나 외건을 해치백이라고 얘기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동차과를 전공한 학생이기 때문에 외건을 보고 해치백으로 말하면은 좀 창피를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큰 문제가 될 거는 없어요. 그래도 알아두면 좋겠죠. 물론 자동차를 구매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컨버터블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컨버터블의 두 가지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소프트탑과 하드탑이 있습니다. 소프트탑은 지붕 소재가 천으로 돼 있어서 부채처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으면 소프트탑이라고 하고요. 자동차와 같은 금속 소재로 되어 있으면 하드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 지금 보이는 차량은 세단이라는 차량인데요. 세단은 가장 일반적인 승용차 형식으로서 이제 가정용, 업무용 이외에도 용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생산되는 차량 형식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회사가 한 종류의 자동차만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 세단 형태의 자가용을 생산을 하려고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는 세단이라고 부르지만 영국에서는 살룬, 프랑스에서는 베를린, 이탈리아에서는 베를리나, 독일에서는 리무지네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세단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봅시다. 세단은 엔진룸과 엑실, 그리고 트렁크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3박스카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3박스카 형태를 이루고 있으면서 엔진룸이 크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롱 노즈 타입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또 객실과 트렁크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는 백 형태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노치백 타입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세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세 유럽 귀족이 타던 마차를 만든 지역 명칭인 프랑스어 스당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양쪽의 문이 각각 2개씩 있는 게 특징입니다. 보면 측면에 문이 2개가 있지요. 그래서 포도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측면에 문이 2개만 있지 않고 1개씩만 있어서 투도어든 포도어든 실내에는 반드시 2열 좌석이 있어야 되는 게 세단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트렁크가 정확하게 표현이 돼 있는 차량을 세단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의 차량으로는 뭐 중형 승용차라고 부르는 타입들은 대부분 중형이든 준중형이든 뭐 소형이든 이런 차들은 대부분 세단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이번에는 외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건은 어떻게 보면 해치백과 비슷하게도 생겼는데요. 외건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면 천장에서부터 어디 천장, 일반 승용차 천장에서부터 뒤 트렁크까지가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습니다. 트렁크는 보통 이제 루프, 지붕보다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얘는 거의 일자형으로 쭉 나가게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디자인이고요. 해치백도 그런 디자인으로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해치백과 외건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들겠는데요. 어떻게 구분을 하죠? 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주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요, 그림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필러라는 게 하나, 둘, 셋, 4개가 존재를 해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해치백 디자인을 가진 모닝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닝 같은 경우에는 필러가 몇 개일까요? 네, 맞아요.
3개예요. A 필러, 전면에 있는 A 필러, 가운데 있는 B 필러, 그리고 제일 뒤쪽에 있는 C 필러 이렇게 3개만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모닝 같은 경우에도 루프가 선분이 트렁크까지 1등으로 나와 있지요. 그럼 외건하고 똑같네. 그럼 얘는 외건이야, 해치백이야 얘기했을 때 필러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해치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외건의 특징은 뭐야? 필러가 3개가 아닌 4개다. D 필러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외건과 해치백을 나눌 때 가장 큰 특징은 뭐다? 필러가 하나 더 있어서 A, B, C, D 필러가 있다라는 이 부분.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외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외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장마차라는 의미를 가진 뜻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과 짐을 같이 실을 수 있는 다목적 차량을 이제 외건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요. SUV하고 비슷하죠? SUV도 트렁크와 승객석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루프가 일자형으로 쭉 뻗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는 이 SUV와 비슷하지만 차 높이가 낮고 비슷하면서도 트렁크 공간이 넓고 높아서 밴이라는 용어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게 외건이 그닥 인기가 없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1990년도 중반 후반에 이제 가장 인기를 끌기 시작했던 아반떼 투어링이 있고요. 그리고 또 누비라 스페건이라는 차량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외건의 전형적인 특징을 다 가지고 있죠. 필러가 하나, 둘, 셋, 4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부 9-3이라는 스포츠 콤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필러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필러가 4개 있는 차량들은 외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차량은 어디요? 볼보 V60의 크로스컨트리 차량을 외건 스타일로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픽업 차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픽업 차량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타면서 덮개가 없는 트렁크는 뭐가 있어요? 덮개가 있죠. 하지만 픽업 차량은 뒤에 이 덮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차량은 이제 좀 약간의 개조를 거친 캠핑카 스타일로 변형을 한 랩스턴 스포츠의 칸이라는 차량입니다. 굉장한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죠. 네. 대부분 초기 출시 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 개조한 요 부분이 없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짐바지 부분이 요 부분이 뚜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트럭처럼 오픈되어 있는 스타일로 나오기 때문에 스포츠칸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픽업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업 하면 징칸의 덮개가 없는 소형 트럭의 한 형식을 말하고요. 영어로는 이제 주워 올린다, 픽업, 집어 올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작고 가벼운 화물을 쉽게 싣고 운반하거나 배달하는 데 많은 사용을 하고요. 소형 트럭 자동차에 이제 셰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2인승에서 3인승 일렬로 된 시트를 갖춘 게 초창기 시작이었죠.
그래서 시트를 갖춘 뒤에 낮은 소형 징판이 있었지만 요즘은 어떻게 4인승에서 6인승 2열 시트로 된 것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이것은 더블 픽업이라고도 합니다. 자, 국내에서는 용달용 트럭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어떤 디자인? 포드 F 시리즈의 슈퍼 듀티를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쉐보레의 실버라도 헤비 듀티라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리고 쉐보레의 콜로라도도 있고요. 다찌의 다코타, 또 뭐가 있습니까? 저 GMC의 시에라 등등 아주 멋있죠? 아, 진짜 멋있어요. 저는 이런 차가 너무 좋은데 이런 멋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의 이제 대표적인 차량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 쌍용 자동차에서 아까 그 보셨던 뭐 칸도 있겠지만 스포츠, 코란조 스포츠, 액티언 스포츠 등으로 해서 SUV를 기반으로 한 픽업 트럭들이 이렇게 있지요. 자, 이번 차량은 뭘로 보이세요? 뭐 이게 좀 약간 좀 이렇게 애매하긴 한데 세단 같기도 하고 이게 좀 옆면을 정확하게 보여줬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알아볼 수도 있었을 텐데 예, 이번 차량은 쿠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페는 이게 보면 일반 차량보다는 어떻게 해요? 세단의 느낌이 나면서도 스포츠카의 느낌이 나기도 하는 그런 차량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2인승 승용차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는. 하지만 이제 요즘엔 워낙 쿠페가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4인승 차량에 투도어가 아닌 포도어 차량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쿠페 두 개의 문이 달린 2인승의 세단형 사륜 자동차, 승용차를 얘기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인승 세단을 뜻했는데 최근에는 4, 5인승이더라도 문이 양쪽에 두 개면 쿠페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이 두 개인 경우는 승하차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포도의 4, 5인승의 차량을 쿠페라고 얘기를 하죠.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1950년대의 컨버터블 모델은 이제 컨버터블 쿠페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1960년대 들어서 이제 컨버터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붕을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는 또는 아예 오픈되어 있는 형태였지만 예, 지붕을 아예 고정을 해놓게 됩니다. 차체 외형에 아예 고정을 해놓게 되면서 컴포터블하고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차를 쿠페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트렁크가 있는 타입은 노치백 쿠페라고 하고요. 맨 뒷부분의 트렁크가 일자, 루프와 평평하게, 평행하게 돼 있는 스타일은 패스트백 쿠페가 있습니다. 문이 이제 두 개인 세단도 있죠. 근데 이제 걔하고 구별을 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이 쿠페는 세단하고 틀리게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지붕을 상당히 낮게 했어요. 그래서 약간 날렵한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쿠페라고 부르면서 컴포터블 쿠페, 하드톱 쿠페 등의 변형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 이제 쿠페가 포도를 가지면서 앞문과 뒷문 사이 B필러 부분부터 지붕이 완만하게 하강하는 쿠페 라인을 가진 차량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엄밀하게 말해서는 쿠페는 투도어 차량에서 이제
부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4도어 쿠페는 세단으로 분류를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쿠페의 특징 중에 하나가 4륜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단형 쿠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2월에 이제 현대 스쿠프가 국산차로서는 최초의 쿠페형 자동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차는 뭐예요? 그렇죠. 컨버터블입니다. 컨버터블. 오픈카! 그러면 이제 컨버터블 하고 딱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이제 컨버터블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천 소재이면서 이렇게 부채처럼 지금 보이는 화면에 부채처럼 이렇게 접히는 스타일. 또 하나는 금속 소재로 접히는 게 있는 하드탑 스타일이 있습니다. 천 소재면 소프트탑, 금속이면 하드탑이라고 부르는 두 가지 스타일의 컨버터블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보이시는 컨버터블 오픈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카 형태를 따라서 이제 컨버터블이라고 대체적으로 이제 많이 부르는데요. 컨버터블 말고도 카브리올레 또는 로드스터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차의 지붕을 열 수 있게 변환 가능하다라는 뜻에서 변환 가능하다라는 뜻이 이제 컨버터블이라는 뜻이라고 돼서 컨버터블이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또는 카브리올레, 카브리오 등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는 유럽 지역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자, 컨버터블 중에서 이제 로드스터라고 있는데요. 로드스터는 2인승 스포츠카에 많이 적용되는 형태의 차를 말하는데 얘가 달릴 때 땅에 딱 붙어가지고 달리는 모습이 어떻다, 거미와 같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이 이름을 이탈리아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거미처럼 생겼으니까 스파이더라고 또 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영국에서는 드롭헤드, 유럽에서는 캐브리올레라고 하고요. 포도 컨버터블은 이제 패톤이라고 합니다. 컨버터블 그러면 대부분 이제 투도어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2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이제 꼭 2인승만 있는 게 아니고 4도어를 가진 컨버터블도 있는데 이제 그때는 패톤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패톤. 자, 오픈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지붕이 있는 차량들하고 틀리게 이제 안전장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안전장치는 이제 원통 철봉처럼 생긴 발을 달아서 차가 전복되었을 때 지붕이 없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밖으로 튀어나오겠죠. 튀어나오면 뭐가 먼저 닿겠어요? 머리가 먼저 닿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의 머리 부상을 방지하는 장치 굉장히 주력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 로드스터에 주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를 아직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는 미니의 로드스터라는 차량입니다. 자, 미니 로드스터는 2012년에 처음 출시가 됐고요. 2인승 오픈카입니다.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여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자, 얘는 람보르기니의 베네노 로드스터예요. 굉장히 멋있죠? 얘가 2014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하고 나서 전 세계에 총 9대만 팔렸다고 합니다. 가격은 330만 유로로 약 하나로
48억 원이에요. 한 대당. 아유, 48억 원에 9대의 차량이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 멋있긴 멋있어요. 우리 꼭 영화에서 보는 그런 차량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그림에 보이는 이 차는 BMW i8이라는 로드스터인데요. 얘는 LA 모터쇼에 이제 등장을 하고 나서, 약간의 이제 개선을 했겠지요. 마력을 많이 개선을 시켜서 374마력의 최고 속도는 250km로 개선을 시켰고요. 2018년 하이브리드 이제 직렬 상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BMW i8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그러면 뭐예요? 엔진 옆에 모터를 같이 연계시켜서 작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얘는 특이하게 다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다르게 전기 모터와 엔진의 연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 모터는 어디 앞바퀴를 구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엔진은 어디 뒷바퀴를 구동을 하게끔 각각 따로 굴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성능도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멋있죠? 아, 예. 윙도우를 가진 i8. 여러분도 이 i8을 한번 타보실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해치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혼다 시빅의 해치백인데요. 이 해치백의 특징을 보시면 뭐예요? 외관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어떻게 필러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붕에서부터 트렁크까지의 곡선이 완만하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트렁크를 위로 열었을 때 이 뒤쪽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짐을 싣기에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치백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게 되면 해치백은 위로 잡아당겨서 끌어올리는 문을 뜻하는데 문을 열면 차량 내부의 뒷좌석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차량을 해치백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치백은 이제 투박스 스타일의 요 투박스죠. 앞 엔진룸 하나에 그리고 승객석 하나를 이렇게 짐칸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투박스 스타일의 3도어나 또는 5도어 스타일의 승용차 형태를 가지는데 해치백 구조의 이제 차들은 대부분 요 뒤에 트렁크가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패스트백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렇다고 꼭 다 패스트백이지는 않아요. 노치백 형태를 가진 해치백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자동차 뒤쪽에서 이제 크게 열리는 이제 테일게이트를 가진 차량을 이제 해치백이라고 하다 보니까 얘는 이제 형태로 분류하기보다는 이제 구조에 따른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해치는 위로 잡아 당겨서 끌어올리는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을 열면 차량 내부의 이제 뒷좌석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해치백 차량들은 뒤쪽 좌석과 트렁크 공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의 등받이를 이제 접으면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이번에는 SUV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UV 특징은 뭐예요? 험한 도로에서 주행력이 뛰어나고 각종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스포츠용 다목적 차량을 SUV라고 얘기를 합니다. SUV의 그 단어를 보시면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이라고 말 그대로 이제 역동적인 느낌이 많이 들죠. SUV는
세단보다 높아요. 높고 트렁크 공간이 실내하고 연결되어 있는 투박스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SUV 같은 경우에 여성들이 이제 앞에 시야 확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여성들이 꽤 선호를 한다고 하네요. 자, SUV는 이제 튼튼한 타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개조하지 않고도 어떤 악천후에서도 이제 쉽게 달릴 수 있고, 오프로드 주행이나 이제 비포장 주행에 유리한 차체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스포츠를 즐기기에 적합한 차로 각종 이제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대표적인 차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SUV의 이제 기원을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찝차라고 이제 먼저 이제 SUV를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유는 이제 과거에 이제 크라이슬러의 이제 찌프의 이름을 따와서 찌프라고 예전에는 불렀었죠. 그래서 찝 그럼 뭐야? SUV가 이제 머리에 딱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네. SUV가 뭐 처음부터 SUV라고 불렀던 건 아니죠. 1990년대 이제 후반까지는 레저용으로 쓰이는 적합한 차량들, 즉 이제 미니밴, 외건, SUV 등 이제 이런 다양한 레저용 차량들을 RV라는 용어로 많이 불렀어요. RV 뭐 레저용의 R은 뭐야? 레크리레이션 비클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이기도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SUV 모델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이제 RV보다는 SUV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이게 되었죠. 국내에서 이제 SUV의 대표적인 모델은 뭐가 있어요? 그쵸? 산타페, 소렌토, 렉스턴 등이 이제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모델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국내 이제 SUV 대표적인 모델 외에는 SUV의 이제 MPV, 멀티 퍼포스 비클이라는 외건형 스타일의 다목적 차량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MPV의 다목적 차량으로는 레조, 카렌스, 트라젯 등이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제 무쏘 스포츠와 같이 또는 이제 액티언 스포츠 이제 뒤에 이제 쌍용에서 나온 스포츠라는 이름 붙은 칸 뭐 이런 애들은 이제 SUT라고 하고 스포츠 유틸리티 트럭이라고 얘기를 하죠. SUV의 이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짐을 실을 수 있는 화물차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애들도 SUV에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 최근 추세가 이제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지요. 여덟 번째로 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밴은 보통 이제 짐을 싣는 목적의 차량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됐죠.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는 차량은 스타크래프트 밴인데요. 스타크래프트 밴, 그럼 뭐 연예인 차로 많이 알려져 있죠. 자, 그럼 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화물을 운반하는 포장마차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스타일은 외건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짐을 싣는 기능이 더 강화되어 있죠. 또 외건보다 높은 차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트렁크 부분이 별도로 구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짐을 얼마든지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죠. 밴은 짐을 싣는 공간이 넓은 차량으로 화물용과 또는 사람을 좀 더 많이 태울 수 있는 승용차용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밴은 이제 SUV 그리고 미니밴 또는 이제 다목적 차량 MPV라고 얘기를 했었죠. 멀티 퍼포스 비클이라고 해서 다목적 차량과 함께 RV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밴은 이제 짐을 싣는 공간이 넓은 차량이다 보니까 화물용과 승용차용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화물용 밴으로는 국내에서는 이제 스타렉스 밴, 카니발 밴 등이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같은 이제 스타렉스 카니발 중에서도 이제 7인승에서 11인승까지 사람이 탈 수 있는 모델은 승용 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차로 요즘은 카니발이 많이 알려져 있죠. 캠핑용으로 쓰이는 이제 캠퍼밴도 이제 미니밴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미니밴은 이제 보통 이제 모노코크 타태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 최초 미니밴은 미쓰비시 샤리오를 베이스 모델로 한 현대 이제 산타모라는 차량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차는 아마 이제 못 보셨을 것 같은데 1990년대에 유행을 했던 차량이에요. 그래서 현대 산타모라는 차량이 있기는 한데 이 산타모는 9인승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밴이다, 정통 밴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정통 밴의 시작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기아 카니발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후 미니밴 최초의 이제 미니밴이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최초의 이제 4륜 구동형 밴 미니밴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뭐냐? 쌍용의 로디우스 차량입니다. 로디우스는 7인승이면서 어떻게 됐어요? 4륜을 겸비하고 있어서 쌍용에서 로디우스가 한때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무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무진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세단을 좀 길게 늘려놓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엔진룸과 객석과 승객석과 트렁크룸이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3박스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무진, 운전석이 분리되어 있는 세단형 고급 승용차 또는 공항에 여객을 나르는 소형 버스를 리무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무진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업체는 롤스로이스, 벤츠, 캐딜락 등이 있고요. 이제 외관은 이제 세단하고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뭐 세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긴 하지만 고급 세단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고급 내장재로 치장되어 있고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자동차를 리무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의전용이나 결혼식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많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차체는 이제 전통적으로 검은색이나 흰색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유리 칸막이를 설치를 하여 운전사가 이제 뒷좌석의 승객들의 대화 내용을 이제 들을 수가 없게끔 차단을 시켜놨죠. 그래서 리무진에는 이제 국가 원수의 이제 공식 승용차나 기빈 접대용 등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얘는 이제 1958년형 캐딜락 플리트우드 75라는 이제 리무진이에요. 캐딜락. 자, 이제 버락 오바마가 타는 이제 캐딜락 1의 이제 구조입니다. 이제 보시면 특징 중에 하나가 얘는 이제 통신 장비를 장착해서 대시보드에 설치되어 있고요. GPS 추적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운전석 차창 같은 경우에, 유리창 같은 경우에 두께가 75mm래요. 7.5cm란 얘기예요. 굉장히 두꺼운 거죠. 그래서 방탄 유리로 되어 있고요. 창문이 다 열리는 게 아니라 아래로 8cm 정도 내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주보는 형태로 4명이 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경호원을 긴급 호출할 수 있는 패닉 버튼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연료 탱크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연료 탱크는 방탄 기능이 있대요.
당연히 있어야겠죠. 연료 탱크에 만약에 어떤 발화성 물질이 있게 되면 폭발하거나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방탄 기능이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직접 총탄을 맞아도 폭발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강화 석류로 만들어 있대요. 그래갖고 펑크가 나도 일정 속도를 주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밑바닥 같은 경우에는 지뢰나 폭발물에 견디도록 5인치, 와, 5인치면 1인치가 2.54cm거든요. 와, 5인치 두께의 강화 금속으로 제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2cm만 해도 5, 20이면 10cm가 넘는 거에 거의 15cm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체는 이제 철과 알루미늄, 티타늄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방탄 기능이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다음 특수 보호 장비로 보면은 앞 범퍼에 야간 투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야간 투시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또 테루탄 발사식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유사시에 대비해서 대통령과 똑같은 혈액형도 혈액이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량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냥 서비스로 이제 한번 어떤 차량인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좀 큰 차를 좋아해요. 집차처럼 SUV처럼 이제 좀 높은 차들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차량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차량들은 이제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이제 화물 운송을 하는 그런 여기 컨테이너 있죠? 컨테이너 등 그런 이제 트레일러처럼 연결을 해서 화물을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차량인데요. 얘는 이제 머리 부분이 앞에까지 쭉 똑같은 형태로 나와 있다라고 하고 보통 이제 현장 아저씨들은 이제 앞사발이라고 불러요. 앞사발이 차량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정식 용어는 아니고요. 얘는 캡 오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캡 오버 타입은 이제 차량이 캡의 맨 앞끝까지 똑같은 형태로 위치해 있다라고 해서 캡 오버라고 얘기를 하고요. 캡이 이제 차량 맨 앞까지 와 있는 만큼 운전자의 그 시야가 넓습니다. 굉장히. 그런 반면 회전 반경은 또 굉장히 좁은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도시에서 기동성이 좋고요. 운전하기에도 굉장히 편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속도로보다는 국도나 산악 지형이 많은 국가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라인업 확장 등도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캡오버 타입의 트럭의 경우 엔진룸이 어디에 있어요? 요 밑에 있어요. 요 밑에. 요 밑에 있다 보니까 이 헤드 부분을 어떻게 위로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엔진의 크기가 구애를 받지 않죠. 캡 바로 밑에 그 넓은 면이 다 엔진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엔진의 크기에 구애가 없고요. 이 저상용 캡과 고상용 캡 등 다양한 크기의 캡을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현재 유럽 및 국내 화물차들이 캡 오버 타입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생산 브랜드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현대 상용차가 있습니다. 볼보의 이제 볼보 트럭이나 스카이나 만 트럭 버스가 있고요. 200호 등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자, 벤츠도 이렇게 캡 오버 차량을 생산을 하고 있죠. 멋있죠? 자, 얘는 이제 컨벤셔널 트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컨벤셔널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 차량 중에 하나.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트럭 드래그 레이스, 즉 단거리 레이스를 하는 미국에서 모터쇼 이벤트거든요. 이제 미국의 경우를 좀 이제 살펴보면 이제 그 미국 자체 트럭 기준으로 인해서 특징을 살린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트럭 드래그 레이스라는 건데, 드래그 레이스에 대한 애정이 이제 매우 이제 각별하다고 미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이제 이와 같은 단거리 레이스를 많이 행하는데요. 트럭이라고 해서 이제 뭐 레이스를 예외에 둘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트럭 드래그 레이스에서는 배기구로 지금 보시면 이 화면 요 위에 요 윗부분 보이시죠? 요 윗부분에 불꽃이 이렇게 올라오는 쇼의 한 No problem. You can just light your afterburner 드래그 레이스 take care of 같은 it. Check this thing out on the right hand side of the field. Chris Darnell. And this is just in your blood. So Chris started driving some of the smaller Ted trucks at an early age, and as you said, Papa Neil handed him the keys. What did he tell him? He said, drive fast. That's all he said. I wish my dad had said that to me. Well, Chris actually has a bachelor's degree in marketing and advertising there from Missouri State, and he's doing a great job at it today. Plus, check him out at facebook.com/shockwave the jet truck. And look at this. Now, Chris is starting to get a little harassment there from the world. Certified speed record on this jet truck, 376 miles per hour. So we're going to have a race, but it's going to be handicapped. A little bit because this is shorter. A lot of assault. But if you talk to Chris last night, 자, 출발하기 전에 he was saying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죠. 굉장히 멋있어요. We'll see. No, John says I can do it. Now let me ask those of you who are here this morning. Here's how the race is going to work. John Culver is going to have a diving start. That's right. We're going to give him every advantage possible. 배기구로 지금 막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John Culver and a standing start by the Shockwave jet truck. Chris Darnell will have only a matter of seconds to accelerate to 자, 시작합니다. Alright, radar says 150. 비행기가 출발을 했어요. 드래그 레이스 시작합니다. 시작 같이 해서 뛰었지만 누가 먼저 He got to 붙었어요? 344.7 miles an hour. 4.7. Oh my goodness. Wow. And boy, the overtake was significant on today's race. That was clearly a Chris Darnell win. 어때요? 잘 붙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업한 내용은 자동차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형태에 따른 분류와 스타일들을 얘기해 봤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자, 이제부터는 좀 쉬었다가 다음 과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